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앵디 최일구입니다. 아베가 드디어 도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 정각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고요.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방송으로 전국에 모두 발언이 중계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 이렇습니다. 일본의 외교적 노력 외면한 거 상황 악화 책임이 일본에 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 일본한테 있다. 우방으로 여겨온 일본의 조치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국민이 단합해 주길 바란다. 일본 경제 강국인 건 맞지만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가해자인 일본이 큰 소리 치는 상황 좌시하지 않겠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조금 후에 10분 잔 뒤 배종찬 소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일본 결정으로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과 반아베 시위도 앞으로 더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많은 시민이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금요일 음력 7월 초이틀 시동 거셨습니까?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09 카톡으로 출석 체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거래 뉴스 연증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시 30분 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일본이 끝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 내렸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당분간 양국 교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재검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일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불매운동과 반아베 시위도 점차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화해치유재단의 일본 측이 건넨 10억엔 반환의 최종 확정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베 규탄 시민행동의 운영위원 안진걸 소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세상만사 10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배종찬의 10분. (10분) 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에서 담화문도 저희가 앞서 생방송으로 좀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네. 자, 일단 오늘 오전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한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어요. 네, 일본의 2차 도발이라고도 설명이 되는데요. 이 아베 내각이 가기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죠. 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지금 정말 우리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화이트리스트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인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목록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 이 오늘 가기에서 결정되면 이달 28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그동안 이 백색 국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왔는데 일본 가기에서는 90% 이상이 그 의견들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것마저도 편파적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물어봤는지도 공개가 안 된 것이거든요. 뭐 한 4만 명이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가 뭐 사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도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도 네.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백색 국가에 등록된 국가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이 정부, 일본 정부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들인데 총 27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27개 국가하고 화이트 계약을 맺은 건데 네네. 우리만 여기서 하나 달랑 뺐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 2004년 이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제외되는 첫 국가입니다. 참. 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지난달 4일 이 규제 대상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이었거든요. 예. 포함을 해서 총 857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예. 네. 잠깐만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조금 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연설 듣다가요 눈물 날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이 투쟁하던 기분으로 이번에야말로 자주 독립과 친일 반민족 세력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제2의 항일 운동합시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와 비슷한 문자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시부터 한 10분 정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담화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맞대응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 적반하장격으로 일본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했습니다. 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조금만 더 소개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예. 번째로는 일본의 결정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대응 방안, 의지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이 모든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다. 깊은 유감을 표했고요. 또 미국의 제안마저도 응하지 않았던 일본의 태도,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다. 네. 그래서 이번 성격을 분명히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 담화를 그 통해서. 근거를 들었습니다. 강제 노동 금지,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렇죠.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인류의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 뭐 그렇죠. 이런 강제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노동 금지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예. 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 발언 중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국민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발언이 있는데요.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또다시 굴복하게 된다면 역사는 이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길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에게 당부하는 발언 들어봤고요. 자, 또 다른 청취자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왔고요. 지소미아 군사 정보 교류는 계속하자는 일본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토착 왜구를 몰아내야 일본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황의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자국민을 개돼지로 바라보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일본의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하나된 의견 통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정부 그리고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네. 극복할 역량이 있는데 대응 방안을 또 구체화했습니다. 이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을 확보한다. 예.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도 하겠다고 했고요. 예. 또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아베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기민한 국무회의 모습도 보여드렸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2019년 8월 2일. 보면 그래요. 1876년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강화도 늑약이죠. 예. 늑약이죠. 불평등 늑약을 맺고 나서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우리는 그동안 일본한테 당하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강제징용에 일본군 위안부에 모든 우리 국민이 피해만 입고 살아왔는데 드디어 그 150년 만에 2019년이 됐습니다. 1919년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국민들의 여론 움직임이 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취자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청취자 문자 또 소개해드릴게요. 국민들이 바라고 뜻하는 대로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담화를 들으신 모양이죠. 정치에 무지했던 주부였던 제가 이제서야 정치 경제에 눈을 떠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면 이야기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역시 많이 알아갈수록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세계를요. 주부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다른 문자 한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담화에 우리 정부가 일이 나약했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무조건 일본 거면 좋아하고 일본에 쩔쩔매고 특히 젊은 층 주부들 일본 좋아하는 거 이제 생각을 달리합시다. 우리 조상들의 그 탄압에 한가하던 순간 정신대 일본 위안부 잊으면 안 되겠죠. 속상합니다. 이겨냅시다. 북한도 미사일만 쏘지 말고 단합해서 한민족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속상해요. 자, 두 분의 이제 청취자 문자를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배 소장님. 네. 더 주요 내용을 한번 담화 내용 살펴볼까요? 설명드렸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결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응 방안, 네. 그리고 의지 천명인데 앞서 주부로 보이시는 분이 보내주셨던 청취자 문자에도 적반하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도 담화에서 그런 워딩을 의지 천명에서 썼고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자, 이 대목이 앞서 문자를 보내줬던 우리 청취자분들을 가슴 뭉클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네. 뭐 후지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넘을 수가 있고요. 이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다른 기사를 보다가 이런 한 시민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93살 어른이십니다. 일제 강점기 때를 청춘을 아마 경험을 하셨던 분 같은데 여기 인터뷰 내용이 그래요.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었다는 성모 93살 네. 성모 옹이시겠네요. 씨도 네. 학교에서 우리말을 쓴다고 혼나고 배를 고르며 살았던 기억을 생각하면 일제 강점기는 참 한스러운 역사였습니다. 한국이 더는 자신들 일본의 식민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 기사들을 봤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몰상식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협상을 해보자고 찾아갔던 이 방일단을 네. 그것도 만나지조차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일본의 태도. 그렇죠. 그거는 이웃나라 이 친구라고 여길 수가 있을 없는 수가 것이고 없는 있을 수가 일입니다. 없는 네. 일이고요. 강창일 민주당 한일의원연맹 네, 회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지냐 네.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예. 그 일본은 이미 다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지금 그래서요 저희가 이 아베 규탄 시민행동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안진걸 운영위원을 지금 전화로 연결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소장님. 네, 민생 갑봉의 안진걸입니다. 네, 그래요. 예.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속상하실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자, 예. 일본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이 일단 말이죠.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베 규탄의 열기가 2016년 촛불시민혁명 때랑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이고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대규모로 지금 행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만든 것처럼 아베 정권 규탄 시민행동을 전국에 이제 5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500개 시민단체가 모인 거라고요? 예, 이제 네. 앞으로 참가단체 계속 늘어나서요. 한 1000여 개 단체가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요. 예. 자, 그러면요. 일본 조치에 대한 시민사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예, 일단 1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줄여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고요. 네. 플레임은 역사애고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시민행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좀 전국에 이제 500개 넘는 단체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1시에 네. 일본의 2차 경제침략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일이 이제 8월 3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3차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몇 시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시 반에는요, 일반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만든 아베 경제도발 규탄 시민연대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5시 반부터 2차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전국 시민사단체 다 같이 집결해가지고 한 행사 7시부터 본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7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근데 주말이고 그러니까 너무 못 참겠다 하신 분들은 5시 반부터 2차 집회 때부터 참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뉴스공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TV민생연구소 자주 나오신 최백은 교수님 같은 분들이 총 출동해서 토크쇼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여러 행사가 지금 내일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8월 1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주 남았죠. 네, 전국적으로 8월 15일 날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매주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네. 많게는 190만 명, 12월 3일 같은 경우는 전국 232만 명 모였는데 이번에는 뭐 집회로 그렇게 열기를 보여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불매운동으로 지금 거의 국민들 70, 80% 불매운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이랑 비슷한 열기로 참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분노하신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날 5천여 명이 모이셨어요. 근데 내일은 한 10,000명이 더 넘게 모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여 분 참가자, 정도. 네, 아마 10,000명도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노나 충격이나 우려가. 그래서 특히 8월 15일에는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불매운동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때요? 지금 예. 일본 제품 불매운동 상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열기가 훨씬 뜨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카톡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창들 모임이나 무슨 산악 등반 모임 이런 데서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이번만큼은 일본 제품 불매하자. 그다음에 뭐 노노 재팬 사이트가 계속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방송했던 것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도 이용하지 네. 말자 이런 걸로 올라오고. 그저께 했었죠. 예, 불매운동의 열기가 아까 여론조사상으로는 70% 정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여행은 아예 확 줄어들었고 또 뉴스공장에서도 나오셨는데 일본 차량 구입도 30-40%가 줄어들고 있는 거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게 더 굉장히 우리 국민이 대단하는 게 이게 지금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네, 오전에 일본이- 뉴스 보니까 대한항공도요. 한국 일본 간 노선을 줄여간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미 손님들이 안 가고 우리 국민들이 안 가고 계시니까 네.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의 지역 공항들은 50%에서 90%가 한국민들만 이용하는 지역 공항들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한산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일본 지역사회도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가해자가 잘못을 뉘치고 사과를 하지를 못할 망정 제2차 경제 침략, 제3차 경제 침략을 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뜻 있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네. 8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시민단체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입장도 내는 것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거의 뭐 전국민적 항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 예, 배종찬입니다. 한 가지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이 불매 운동이 뭐 한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중소상공인들이나 일부 중소기업에서 일본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게 판매가 부진한 그분한테 손해가 일부 가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잘못된 경제 도발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매출 조금 올라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 나라 경제와 역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침략을 지금 시도하는 거고 세계 시민들도 다 규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인 피해자들 일부 나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기롭게 요 국면을 조금 인내해 주시면 언젠가 이게 승리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길게 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우월적 지를 가지고 갑질을 했더니 지금의 세계 경제라는 것은 서로 상호 우전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타격이 너무 크다, 만만치 않다 하면서 일본이 철회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이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은 자영업자였고 유니클로 물건을 거부하면 거부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네. 그렇게 또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일본 제품을 다루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 맥주 대신 한국 맥주 먹기 운동을 하잖아요. 네. 일본 여행 안 가고 한국으로 여행 가자 이런 운동 하잖아요. 그렇처럼 이제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열심히 가가지고 일본 제품 아닌 다른 제품 계속 이렇게 팔아주기, 사드리기 이런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509 청취자분께서요. 안진걸 소장님 여전히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안 소장님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서울 강남역 예. 삼성 해고 노동자 한 분이 지금 오늘이 61일째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아, 공원에서. 거기 가 계시구나. 예,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 TV 민생연구소 우리 TBS TV 민생연구소 팀이랑 촬영도 응원 방문 났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오셔갖고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다 규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평소에는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있기도 하고 진보 중도 보수 간에 막 아웅다웅 논쟁도 하잖아요. 네. 이번 이슈는 그렇게 할 이슈가 아니고 정말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본 경제도 심한 타격이 되면 당연히 일본에서 곧 조치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일본의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그 정치인들은 벌써 그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날도 더워지고요. 근데 또 휴가 시즌 아니에요, 지금이. 예, 맞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제 내일 또 대규모 집회, 15일 날도 광복절 집회가 있고 그런데 예. 과연 우리 국민의 호응이 얼마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회 계획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2번 집회를 했는데 1차 집회 때 1,500여 명, 지난주 토요일 날 5,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내일 8월 3일 날 3차 집회가 5시 반에 사전대회, 7시에 본대회가 열리는데 10,000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모여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8월 10일 토요일이 4차 대규모 집회가 있고, 8월 15일 날은 범국민대회가 있습니다. 8.15 민족해방의 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파워를 높여나가고 불매운동도 80, 90% 참여율로 이렇게 올리자라는 호소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에 나오셔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집회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고 알겠어요. 있고 정말 그 휴가도 이제 끝나가니까 더더욱이나 많이도 오실 것 같아요. 네. 덥긴 하지만 그 최백은 우리가 교수님이 내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몇 시에 토크 콘서트를 하십니까? 최백 교수님은 6시쯤 출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무대도 그러니까 5시 설치가 돼 있고 그래요? 옛날처럼? 예, 이제 일본 원래 광화문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예. 촛불혁명 때처럼 광화문에 요즘 행사가 많잖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어쩔 수 없이 일본 대사관 그리고 이제 일본 대사관 앞이란 상징성도 있어가지고요. 예, 작은 무대도 설치하고 최백은 교수님, 뭐 개그맨 노정멜님, 우리 TBS TV 노정열 주말 좋다 진행하시는 개그맨 있잖아요. 네. 노정열님 뭐 이런 분들도 다 알겠어요. 나오고요. 네. 예, 이제 연예인들도 지금 적극 동참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이게 범국민적 항쟁이라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나더라고요. 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더운데 더 고생하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4108님께서 화는 나지만요.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렵겠으나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52님. 일본은요.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사나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대국입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겨냅시다. 4430님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메랑처럼 일본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겨냅시다. 네. 자, 배종찬 선생님, 아까 저 주요 발언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관련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또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결정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 미국이 그 폼페이오까지 지금 방콕까지 날아갔는데 네. 결국에는 그게 이 중재가 안 되고 이 미국의 중재 노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간 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도발이 과거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이건 또 한국의 또 국내 문제, 사법부의 결정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요. 네. 네. 자, 한 청취자 문자 소개하고 배 소장님하고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생방송으로 시의적절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니까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고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헤쳐나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배 소장님 청취자분께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이런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우리도 힘납니다. 허리케인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네. 화가 나는 날이지만 이럴 네. 때일수록 좀 웃음도 좀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떠세요? 강산의 와그라노 이건데 네. 배 소장님 와그라노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강산의 씨가?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아베 와그라노.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